안녕하십니까, 강우진의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HBM, CXL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유리기판 대장주로서 필옵틱스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옵틱스나 그 외의 종목들은 어떤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유리로 만든 반도체 AI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라는 제목인데, 자, 유리기판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엔 2030년까지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삼성이나 SKC도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차세대 이 반도체 기술 유리기판이 무엇이냐가 좀 중요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판을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으로 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리콘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내구성이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전기 전도성 조절이 쉬워서 전자제어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온에서는 효율이 급감한다는 단점이 있다. 근데 잘 아실 거예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력 비용 중에 냉각 부문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40% 정도의 비용이 이 냉각 비용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리를 소재로 한 패키지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리는 높은 전기 절연성과 열 안전성, 그리고 우수한 평탄도 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으로서 사용하게 될 경우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전력 소모량이 기존 반도체 대비 3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전력 소모와 관련된 이슈가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유리기판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조 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이 남아있고 좀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능 칩에 사용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또 기존 소재보다 더 딱딱하기 때문에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집적도, 고밀도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만 하게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이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 기업도 바짝 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 리드 기업은 없는 상태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좀 상용화를 좀 발표한 상황인데, 거기에 뒤를 따라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삼성 그룹사들이 지금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고, 또 SKC 역시도 이 자회사인 SK 앱솔릭스를 통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 아까 필옵틱스가 대장주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바로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절단, 커팅 장비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TGV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낯이 익죠? TGV. 아마 HBM과 관련돼서 TSV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Through Glass Via라는 겁니다. 그래서 TSV는 가운데가 글래스가 아닌 실리콘이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기판과 그 위에 칩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비아홀을 뚫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깨질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좀 크게 좀 부각을 받고 강한 상승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기판 초격차 뭐 삼성연합군 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공동 R&D 착수를 한 상태죠. 그래서 요렇게 이전에 또 소재가 달라진 거죠. 유리기판, 유리 소재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올해 세종의 유리기판 시험 라인 가동을 할 거고, 또 아까 인텔은 2030년이었는데 일단은 내년에 시제품 생산해서 26년에 양산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리기판 상용화의 속도가 좀 붙어가고 있다, 붙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앱솔릭스를 통해서 24년 시제품, 25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엔 25년 시제품에 26년 대량 생산 보고 있고요. 인텔은 2030년 이전이라고만 발표를 해놨는데 또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앞으로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일본 기업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리드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점하기 위해서 앞다퉈 투자를 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사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에 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유리기판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개발하고 있던 삼성전기나 이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할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대기업 기준으로는 SKC,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이노텍 이렇게 3강 구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앞서 있는 거는 SKC와 삼성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흐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또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차트 흐름은 어떤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옵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는 앞서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장중에 2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1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전에 쭉 늘려놓고 보면 완벽하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수급이 계속 쏠려주고 있고, 거래량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지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계실 텐데, 지금은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잡아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236 구간이나 382 구간까지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 방송에 나가서, 그러니까 경제방송에 나가서 강의도 해드리고 있는데, 바로 어제였어요. 필옵틱스 22,000원 지지가 나오면은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갭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전 고점 돌파와 관련돼서 같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딱 21,900원, 22,000원 수준을 지켜주면서 바로 급반등이 나왔죠. 이런 것처럼 지금 계속 탄력을 붙어주는 그런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 강의를 보지 못하시고 또 매매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YC캠이 있죠. YC캠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타방송 강의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상승 나왔었던 구간, 이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18,500원 정도로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도 비슷해요. 18,570원 지지받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소재 2종이었는데 이제 3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부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산 테스트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종 요렇게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스트리퍼, 디벨로퍼 이렇게 3개를 생산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거래량도 충분히 더 실려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조정 구간을 잡아봐야겠죠. 그러면은 1차 지지 구간이 한 25,500원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다시 18,000원에서 18,500원 수준으로 일단 지지 라인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라는 기업도 있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리 기판 식과 관련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상향 돌파하면서 25,000원을 돌파한다면은 한번 돌파 매매 관점으로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고, 사실상 3대장, 그러니까 세 번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죠. 오늘 10%대 상승했다가 결국 7%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리기판 검사 장비, 그 다음에 리페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SKC가 자회사 SK 앱솔릭스를 통해서 이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생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K 앱솔릭스의 이 리페어 장비와 그 다음에 이 검사 장비를 공급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꼽히게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저항대에 걸려있는 자리입니다. 대략적으로 2,800원에서 3,150원 정도에 걸려있는 자리라서 이 윗꼬리 구간을 채워주는 캔들 몸통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봉으로 채워주고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 매매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한 4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뭐 주성엔지니어링 등등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HBM이나 뭐 이런 쪽으로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좀 부각받지 못하고, 필옵틱스, 그 다음에 YC캠 이 두 종목을 일단 위주로 좀 보시고, 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을 경우 그러면 수급이 또 다른 데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HB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 캠트로닉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유리기판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눌림목 기회 혹은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2월 달에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형성이 되었었던 테마들, 그 다음에 주도했었던 종목들 항상 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 공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안에서 반도체 그리고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들 내에서 굉장한 수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수익 랠리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